그 후 이 지역의 아랍화가 시작되면서 베르베르족은 무슬림으로 개종한 후 이슬람의 기치하에 전리품에 유혹당해 아랍 군대에 동원되어 711년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그 후 수년간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아랍어는 도시, 해안지역,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더디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740년에서 8세기 말까지 아랍 베르베르족의 갈등은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아랍 통치자들이 이슬람의 만민 평등 사상을 망각함으로써 아랍 베르베르 간의 차별 정책이 전개되자 이에 베르베르 불만이 누적되어 양측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0세기 초에 시아파의 파티마 왕국이 북아프리카에서 베르베르 아랍인들의 순니의 카와리지파에 대해 시아파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양측 간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11세기의 중엽의 북아프리카 지역은 아랍파의 도약기였으며 1051년 베르베르 힐랄족이 파티마주를 침략함으로써 파티마 왕국은 힐랄족과 슬라임족을 리프 산악 지역으로 내쫓았으며 이 결과 북아프리카의 인구 분포가 특징을 갖게 되는데 아랍인들과 친아랍파 베르베르인들은 해안, 평야, 큰 계곡에 살게 되었고 베르베르족들은 산악과 사막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곳의 베르베르의 알무라비든 왕국, 현재의 모로코, 알제리, 스페인, 11세기의 중엽에서 12세기 중엽이 말합니다. 알무와히든 왕국, 현재의 모로코, 스페인, 튀니지아, 리비아, 12세기 중엽, 13세기 중엽이 됩니다. 알무라비든과 알무와히드는 최초의 베르베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메리니드 왕국이 건설된 바 있으며 16세기 중반에 북아프리카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하에서 형식상의 충성의 맹세를 통하여 각기 독립된 통치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18세기 유럽 제국의 부흥과 더불어 북아프리카는 점차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의해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알제리아는 1830년 프랑스 찰스 10세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고 튀니지아는 1881년, 모로코는 1912년 각각 점령되었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아와는 달리 모로코는 프랑스 보호령으로 점령을 당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각각 점령합니다. 이후 모로코는 1956년, 튀니지도 1956년, 알제리는 1962년에 각각 독립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추구한 탈식민 정책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리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탈리아가 패망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통치를 일시적으로 받긴 했지만 1951년 아프리카 최초로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독립 과정이 어떻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후 아랍 이슬람화라는 노선을 공통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베르베르 문화는 아랍 이슬람화 정책으로 분산되고 위상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제와 카사블랑카와 같이 정체성이 모호했던 지역에 베르베르인들의 이주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베르베르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베르베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아랍 이슬람화 정책으로 자국 내에서의 베르베르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아랍 이슬람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지리적인 근접성이 서로의 접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그리브에서는 베르베르 문화 간의 동질성을 찾는 베르베르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알제리, 튀니지아, 모로코,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이렇게 세 개국을 문화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리비아부터 모리타니아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랍 이슬람화 정책에 반해 점진적으로 일었던 이 운동은 현재 라디오, TV,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화 정책과 맞물려 베르베르 문화의 통일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알제리의 카빌리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중동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문화적 다양성 및 베르베르 문화를 비롯한 다문화 포용 정책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모로코입니다. 이러한 마그레브 지역의 베르베르 문화 간의 동질성 회복 운동들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죠. 그것은 북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됩니다. 자스민이 튀니지의 국화인 것 같습니다. 이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일었던 민주화,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아랍의 민주화, 이 바람은 점차 동으로 서로 리비아, 이집트, 기타 여러 나라와 시리아 이렇게 계속 번져나갔고 서로는 알제리와 모로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동쪽으로 퍼져나간 이 자스민 혁명과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이 튀니지아를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베르베르족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일반 공화정으로서 이 정치적인 그런 자스민 혁명들이 일어났다면 이쪽 지역은 베르베르인들을 통한 정체성 회복과 관계된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이 마그렙 지역에서의 베르베르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2011년 6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 지역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베르베르 종족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와 베르베르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고 베르베르 종족의 정체성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외에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되죠.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생긴 이 민주화 운동이지만 이 마그립 지역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의 특징은 바로 이 주체가 베르베르 종족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모로코의 북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리프족, 베르베르 종족이죠.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베르베르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므로 국가가 빨리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베르베르 종족의 위상을 증대시킨 것이죠. 전체 모로코 인구의 그러니까 3,500만 가량 중에서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정확한 통계로는 한 35%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통계 숫자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 40%가량 그 이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베르베르 언어는 베르베르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들 티프나그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로코에서는 아랍어가 있습니다. 아랍어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생활하는 아랍어가 있고 학교에서 문자로서 배우는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정, 교육 이런 언어들은 불어와 표준 아랍어를 동일하게 동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르베르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표기 자체가 안 되어 있었으나 공식 언어로 인정되면서 정식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불어, 베르베르 언어 세 개의 언어가 어딜 가든지 다 표기되어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랍 이슬람화, 그죠? 베르베르 종족의 아랍화, 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상생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는 것이 좋으냐면 대외적으로 대이슬람적 차원에서는 아랍 베르베르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 베르베르의 정체성과 아랍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확연히 달라 그 내부 간에 큰 갈등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선이 명확하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주로 산간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인들은 여러가지 문화와 교육이나 이런 혜택들을 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이런 도시화에서 멀어져 있던 도시에서 멀어져 있던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이 아랍화되는 과정에 소외된 지역으로서 그죠? 그러는 가운데 문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모로코의 문맹률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데 주로 이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베르베르인들의 문맹률은 훨씬 더 높죠.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들은 거의 95% 이상이 문맹자입니다. 그 외에 아랍 사람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며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회의 주축으로 아랍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이제는 민주화의 운동과 아랍의 봄 이러한 여러 변화들을 통해서 베르베르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입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르족은 북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입니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모로코와 알제리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호칭은 기원전 수세기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그리스도 문명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베르베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족으로 형성, 분포되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오다가 서구 식민 지배 이후 아랍 이슬람화 정책 속에서 그들 나름의 문화의 통일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최근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베르베르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참고 문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 모로코 현장에서 베르베르인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기에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전적으로 이 참고 문헌에서 자료를 인용해서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깊은 차원의 조회가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반부 결론 바로 전에 제가 오늘날 베르베르족의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입지, 사회문화적 입지, 그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르베르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쫙 나왔지만 요약 정리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전체 쭉 훑었는데 제가 읽기만 했지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체에 흩어져 있는 토착 원주민이라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베르베르라는 용어는 그리스인들로 인해서 문명 밖의 사람들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자기네들은 스스로 아마지기인, 아마지그 이렇게 불린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원은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밖에 이 북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들이 아랍화되면서, 그죠? 아랍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슬람화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최근 근대의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를 이뤘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각 세대에 맞는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과 잘 융화되어 프랑스도 지배하고 스페인까지 점령하게 되고, 프랑스 이후의 세대에 자기네들의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2011년 그 아랍의 민주화 그 이후 지금 베르베르의 정체성들을 점점 찾아가고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전체 흐름의 요약입니다. 이러한 베르베르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나 선교학적으로 지역 연구 차원에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아는 사람도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이런 인식만 가지면 여러분들 제가 한 30여 분 말을 했지만 마지막 한 요 몇 분이 다 요약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르 종족을 바로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 지역 연구 차원에서 오늘 다루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로코의 김영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실하 베르베르족 복음화 현황과 CPM 전략의 적용 및 향후 과제에 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는 미완성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인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에게 시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모로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선교 사역의 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이에 더불어 미완성 과업을 위한 교회 배가 운동, 이하 CPM, 선교 전략은 모로코 남부 실하 베르베르족 지역에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사역적인 이야기는 여러 지역과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베르베르족 사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모로코 지역 개관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 국가 정식 명칭은 모로코 왕국, 수도는 라바트, 대서양과 지중해로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알제리,
남쪽으로는 모리타니아를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부사하라 분쟁 지역을 포함하면 한반도의 3.2배,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와 사막성 기후가 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는 다소 습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륙성 기후는 무덥고 뜨겁습니다. 남부 사막 기후는 매우 건조하죠. 대서양 기후 시원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민은 아랍 베르베르인이 99.1%로 되어 있고 언어로는 아랍어, 베르베르어,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로코는 알라, 알와탄, 알말리크 이라는 국시를 갖고 있는데 알라, 조국, 국왕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CPM 사역을 적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르베르족은 북아프리카에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으로 2,5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로코에 1,200만 명, 알제리에서 600에서 700만 명, 튀니지를 비롯해 리비아,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등지에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르베르족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으로 인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등 여러 전략과 지원들이 뒤따르게 됨으로 인해 많은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 복음의 사각지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거쳐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더불어 베르베르족에게도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교 동원에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북아프리카의 관심이 커지고 특히 마그립 지역에도 다수의 한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도 많았지만 필요에 따른 인원에 비해 여전히 그 수는 부족하였고 특히 베르베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극소수에 불과한 사역자들만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배치에 관한 점에 더불어 사역적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르베르족이 거주하는 광활한 지역에 소수의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평생에 걸쳐 수많은 관심자와 개종자를 얻는다 해도 양육이 소홀해지거나 사역자가 떠나게 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슬림으로 회귀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 동원이 되지 않아 선교사 수가 급감하는 시점에 베르베르족에 필요한 사역자를 파송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배치에 더불어 전략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베르베르족 선교 현장의 문제, 선교사 동원의 어려움, 개인적 사역의 한계, 그리고 복음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가기엔 너무 먼 현실, 이러한 선교 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베르베르족의 상황에 맞는 CPM 전략을 시행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동원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현지인 가운데서 발굴하여 동원하고 개인적 사역의 한계는 팀 사역으로 극복하여 다수의 인원을 개종시키는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인 베르베르족에서 CPM 전략으로 교회 개척을 한
사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역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어떠한 결과를 얻든 간에 추후 사역의 걸음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필자는 저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CPM 전략적 사역을 배운 후 시행을 통해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있었지만 가능성을 보았기에 남부 베르베르 지역에서 CPM 모델 교회가 개척되면 중부 북부를 넘어 인접 국가에 있는 베르베르족에게도 교회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로코 남부의 신라 베르베르 지역에서 CPM 적용은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역사, 상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르베르족 사역자 및 그와 관련된 단체와 프로젝트, 사업들은 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지만 그 사역은 문서사역, 비즈니스를 통한 사역, 농업사역 등을 매개로 해서 관련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베르족의 기독교 복음 사역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직까지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베르베르 역사와 관련된 일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분할 식민 통치를 목적으로 베르베르족에게 대한 기독교 포교를 통해 도심의 아랍인과 반목을 조장하였고 베르베르어에 대한 교육과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립과정이 어떻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후 아랍 이슬람화라는 노선을 공통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최근 들어 베르베르족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생겨나면서 지역에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 2000년 이후 북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모로코에 입국하게 되고 그가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땐 그 수가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50여 명이었으나 그의 사역자 강제 추방으로 인해 정기적인 연합 모임은 어려워지고 사역자 외국인은 현지인의 모임에 참석할 시 즉각 추방되었습니다.